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4월 5일에 있었던 2025년 국가직 9급, 국가직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한번 퀵으로 세미 한번 보고 논평점 할게요. 이번 2025년에서는 가장 큰 특징, 세미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셈이 그 시험 카테고리별로, 과목별로 퀵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용해도는 일반 화학 파트의 문제지만 우리 보통 화공 양론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 속에서, 그래서 1번 문제는 큰 뭐 어려움 없을 거고요. 그래서 화공 양론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이모의 질소가스가 수소가스와 비가역적으로 반응할 때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바뀌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죠. 그때 뭐예요?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의 질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소모된 수소가스하고 또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 질량.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화공 양론이에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화학 공정 계산이라는 책 또는 화공 양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죠. 히메블라우 책과 펠덴 루소 책이 가장 바이블이죠. 그래서 2번까지 화공 양론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킥으로 한번 볼게요. 3번 뭐예요? 벽을 통한 정상상태 열전달 플럭스. 플럭스 묻는 거니까 뭐예요? 전달 현상 중에서도 뭐죠? 열전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조작 또는 단위 공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전달 현상, 즉 유체역학인 운동량 전달, 그 다음에 열 전달, 물질 전달을 이용해서 실제 장치를 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조작 또는 단위 공정 관리가 그 전달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은 열 전달 문제고, 열 전달 문제 중에서도 뭐예요? 벽이니까 전도네요. 전도 열 전달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없었고요. 퀵으로 볼게요. 4번 등원 회분식 반응기에서 뭐 A가 2B로 갈 때 1시간 뒤에 B의 농도. 너무 기초적인 문제예요. 반응공학 4번에서 출제됐어요. 반응공학이 4번에서 일찍 나왔어요. 그 다음 볼까요? 5번 지금까지 변별력 없고요. 5번 뭐예요? 등원 CSTR에서 A에서 B 반응할 때 2차 반응, 액상 2차 반응이니까 부피 변화 분율 없고요. 전하율 90%를 얻기 위한 필요한 반응기 부피. 그래서 반응공학이 두 문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4번 5번 눈치 까셨죠? 반응공학이 두 문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6번 전달 현상 중에 운동량 전달, 즉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 전달, 물질 전달인데 물질 전달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전달 현상 파트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6번까지.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은 뭐예요? 노즐에서 뭐예요? 압력구배, 즉 dx분의 dp하고 속도구배, dx분의 du. 부호 묻는 건데, 이건 뭐예요? 7급 화공연력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요거를 공부 안 했던 분들은 7번에서 약간의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7번은 화공연력학 문제고, 노즐 관련돼서 계속 나올 거예요. 7급 화공연력학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력학 나왔고요. 8번 PFR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반응공학 또 나왔습니다. 자, 9번은 뭐예요? 패닝 마찰 개수. 수평 원형관에서의 패닝 마찰 개수. 그래서 패닝 마찰 개수는 측류일 수도 있고 R류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패닝 마찰 개수. 그래서 이거는 기계공학에서도 패닝 마찰 개수는 너무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유체역학 파트 문제예요. 학문으로 따지자면 운동량 전달이지만 여기서는 운동량 전달도 가미되지만
단위 조작 파트에서의 유체역학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단위 조작 이퀄 전달 현상, 그 다음에 유체역학은 운동량 전달,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패닝 마찰 계수 다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탈거탑에서 머플이 효율과 총괄 효율이 같고 평형선과 조작선이 직선일 때 평형선의 기울기는, 그래서 10번이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 즉 변별력 있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흡수탑의 반대가 탈거탑이죠. 그죠? 흡수탑의 반대가 탈거탑. 그리고 또 뭐예요? 증류탑에서 이 머플이 효율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물질 전달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 분리공정 그러는데, 사실은 물질 전달은 학문이고 단위 공정이 물질 전달은 학문이고, 이제 다 그 분리공정 separation process 분리공정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엔지니어적인 또 측면의 뭐 학문 또는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수탑이나 탈거탑에서의 머플이 효율 고민 많이 안 해본 분, 그리고 많이 안 푸신 분들은 10번에서 이제 불합격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퀵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심 펌프의 공동화 캐비테이션 현상, 이거는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에서 늘 주관식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고, 요것도 유체역학 파트라고 이해하면 되죠. 자, 그 다음 12번 초인계 유체, 요거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으로 하는데, 초인계 유체는 선생님이 이제 키스트 있을 때 그 선생님 바로 옆에 파트에서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초인계 유체는 단위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히 화공 연력학에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초인계 유체 쪽은 화공 연력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것도 틀리면 바보죠. 뭐 단위 조작 파트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쌤은 화공 연력학으로 빼겠습니다. 왜냐면 기사든 7급이든 다 그런 초인계 유체 쪽은 다 연력학에서 내기 때문에. 그 다음 13번 분리막. 분리막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맥케이브 책을 달달달 외워야 되죠. 그 이론적인 거, 뭐 웰트 책이든 어찌됐든 요 기체 분리막은 단위 조작에 해당되고, 그래서 단위 조작 중에서도 이제 분리 공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단위 조작과 전달 현상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달 현상은 운동량 전달, 열 전달, 물질 전달. 그래서 운동량 전달을 유체역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단위 조작으로 들어가시면 단위 조작 안에 뭐 또 유체역학이 있을 수도 있고, 분리공정, 분리공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분리공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으로 또 전공을 들을 때도 있죠. 그 다음 오래간만에 뭐예요? 점수 주려고 뭐예요? 14번 블록선대에서의 Y식으로 옳은 것은, 즉 전달현상 구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는데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공정제어는 웬만하면 쉽게 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죠. 오래간만에 공정제어 나왔죠. 자, 그리고 15번에 이거 화학 반응식인데, 이거 사실 뭐 일반화학이죠. 일반화학인데 쌤이 그냥 편하게 화공 양론으로 보겠습니다. 화공 양론으로. 그래서 뭐 르 샤틀리에, 그죠? 화학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조작은, 그래서 르 샤틀리에니까 일반 화학이지만 그냥 화공 양론 포괄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뭐예요? 닫힌 계에서 클로즈 시스템에서 기체가 다음같이 4단계의 연력학적 가역 공정 사이클을 거칠 때 블랭크, 즉 비어있는 고소의 J 줄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1번에서 2번 갈 때 내부 에너지 변화, 즉 델타 U, 그다음에 QW 값 쭉 주고 이제 사이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 살짝 퀵으로 그린 다음에 풀면 되는 건데, 이건 화공 연력학 문제죠. 16번 화공 연력학. 17번도 뭐예요? 17번 2kW가 공급되는 닫힌 가열기 내에 채워진 물 30kg이 20도씨에서 50도씨로 승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예요?
공급해준 열, 즉 에너지가 공급해준 에너지가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데워질 때 그때 이 시간을 묻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17번 점수 주려고 낸 거고 화공 연력학 문제예요. 군무원 시험에도 이런 유형 잘 나오죠. 기사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 또 봅시다. 18번 등원 정합 아주 쉽게 줬어요. 조건. 그 다음에 PFR에서 뭐예요? CO2하고 CO2를 가지고 뭐예요? CH4의 비가역 계질 반응으로 수소기체와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즉 뭐예요? CO2 플러스 CH4가 H2와 CO로 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죠. 비가역 계질 반응. 그죠? 그래서 공업화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럴 때 뭐예요? 한계 반응물의 전하율이 50%일 때 반응기 출구에서 CO2의 부피 조성은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화공 양론 한계 반응물 전환율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는 PFR로 줬으니까 반응공학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공학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19번 뭐요? 등원 배치 반응기에서 300켈빈 온도 일정할 때 A에서 3B로 바뀔 때 전환율 70%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바보죠. 그리고 액상에로 줬으니까 부피 변화 분율 없고요. 그래서 반응공학이 또 출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복사 라디에이션에 대한 거. 복사는 뭐예요? 열 전달 중에서도 열 전달에서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라디에이션이죠. 그래서 20번 문제도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봤더니 화공양론이 3문제. 그래서 뭐 일반화학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화공양론으로 포괄하면 3문제. 그다음에 단위 조작 전달 현상. 이거는 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7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3번, 6번, 9번, 10번, 11, 13, 20. 원래는 한 15문제가 단위 조작 또는 뭐 전달 현상. 여기서 다 내죠. 근데 7문제밖에 안 나왔다. 화공 연력학 2문제. 공정 제어 3문제나 나왔었죠. 공정 제어가 14, 16 아이고 쏘리 7번 12번 그 다음에 16번 화공 연력학이죠. 17번 선생님 쏘리. 공정제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한 문제 그죠? 그래서 화공 연력학이 4문제나 나왔다. 그 다음에 공정제어가 한 문제. 그 다음에 화학 공장 설계 및 경제성 아예 안 나왔고요. 뭐 일반화학 하나 나왔었고요. 유기화학 안 나왔고 기타 안 나왔고. 유기화학은 이제 뭐 7급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체킹 안 했던 게 뭐예요? 반응공학이죠. 반응공학에서 5문제나 나왔다. 연력학도 최대 3문제인데 4문제까지 나왔다. 그래서 반응공학이 많이 나왔다. 이게 핵심이죠. 그거에 대비해서 단위 조작이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 출제에서는 반응공학이 많이 나왔다는 게 키포인트고, 그래서 이번 2025년 서울시 또는 2026년 국가직에서 이런 형태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게 뭐예요? 사실 단위 조작 또는 전달 현상이죠. 그래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5문제가 많이 나왔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7급 반응과학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변별력 있다는 2문제 그 정도가 조금 당락에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주어지면 선생님이 또 공업화학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국가직 9급 화학공학 일반 좀 간단히 리뷰해 봤습니다. 조금 인사가 늦었습니다. 시험이 4월 5일이었는데. 자, 마칩니다.